카페 메뉴에서, 카페 음료에서요, 쓰여지는 또 하나의 유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건 크림인데, 아마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보시고 좀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원유에서요, 지방을 뺀 우유를 만들면,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만들면 당연히 지방이 남잖아요. 그 지방으로 만든 액상크림을 우리는 생크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유지방률이요, 18% 이상 되는 고농도의 제품인데, 이게 뭐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파스텔 생크림 같은 경우는 유지방률이 뭐 48%까지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진짜 지방 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지방을 가지고, 그 액상 크림을 가지고 붙여서 버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의 원료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보는 이유는요, 뭐 예를 들면 버터나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의 원료 때문에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 액상 크림이 카페 메뉴에 쓰이기 때문인데요. 이 액상 크림은요, 과거에 진짜 많은 혼돈을 줬거든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요,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할 사실 의무 아닌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가 그 알고 선택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또 몰라서 그냥 먹는 거에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른다는 이유에서요, 그 싼 걸로 아무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요. 저희는 소비자들에게 이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매장에서요, 좋은 걸 쓰고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되고요. 맞죠?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우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유에서 유지방을 빼서 만든 크림은 당연히 젖소에서 짠 우유죠. 그리고 그 젖소에서 짠 우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림을 동물성 크림이라고 불러요. 동물성 크림. 이게 맹점이었는데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살게 되면서요, 건강하고 체중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매체에서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은요, 동물성은 나쁘고 식물성은 더 좋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크림이라고 불려지는 이 크림보다 식물성 크림이라고 붙어져 있는 이 크림이 더 좋다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성 크림이 뭐냐? 쉽게 식용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요, 경화팜유인데요. 이 시판되는 식물성 크림에는 이 경화팜유 말고도 착향, 그 다음에 착색, 그리고 뭐 이름도 잘 어려운 가지각색의 첨가물들이 진짜 이렇게 쭉 보면 한 3줄 이상 쓰여져 있거든요. 당연히 몸에, 건강에 안 좋겠죠. 그거에 비해서요, 동물성 크림은요, 그냥 심플하게 유크림 100%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식물성 크림과 동물성 크림의 차이가 뭐냐면, 이 식물성 크림은요, 우리가 그 에브리데이 식용유를 먹잖아요. 뭐 요리에 진짜 많이 쓰잖아요. 계란 프라이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일 먹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가 그러면 말하는 그 식용유를 먹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식용유를요, 그 요리에다는 해서 먹지만 식용유를 이렇게 그냥 내가 입에다가 부어서 먹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성 크림은요, 더군다나 딱딱하게 굳어진 딱딱하게 굳어진 팜유를 사용했을 때요, 체내에 들어와가지고 굳어진다라는 건데요. 제가 수업에서 이 경화 팜유를 가지고 이제 그 식물성 크림 베이스를 이제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맥심 뭐 2배만한 정도의 두께에 대한 걸로 이렇게 좀 큰 건데, 그거를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요. 따뜻한 물에 녹여가지고 쓰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액상 크림으로 그게 변해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요. 40도 미만으로 40도가 아니 40도인지 50도인지 하여튼 따뜻한 정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게 그냥 굳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은 체온이 36.5도니까 이 크림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내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약간 느끼해요. 그래서 뭐 크림이 원래 느끼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할 말 없는데요. 이게 크림이 되게 좀 느끼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음료 위에 이게 올려지게 되면요. 이게 휘핑이 음료를 다 먹을 때까지요.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멋들어지게 딱 이렇게 세모 모양이면 세모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딱 쌓여 있어요. 여러분 경험 없나요? 있죠? 이 위에 이렇게 뻥긋하게 이렇게 모양으로 그대로 올려가지고 음료가 다 마셔질 때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막 빨대로 이렇게 막 저어야지 걔가 이렇게 겨우 녹거나 모양이 흐트러지는 경우 있었잖아요. 특히 어디서 샀을 때 테이크아웃인데 약간 저렴한 곳에서 음료 샀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식물성 크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장점이요? 예, 장점이에요. 뭐냐? 작업성이 좋아요. 그래서 휘핑을 하고요. 데코를 하면 모양이 그대로 장시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은 그 멸균우유가 가지고 한 달이라고 해서 되게 좋다고 했었는데 얘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크림에 비해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요즘에는요. 조금 더 비싸지긴 했는데 그래도 동물성 크림하고 비교하면 한참 쌉니다. 그거에 비해서 동물성 크림은 모양 유지도 안 되고 쉽게 무너지고 작업성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휘핑을 내야 될 때 차가운 볼에다가 얼음 띄워가지고 얼음 띄운 볼에다가 위에다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핑하고 데코를 해야 되거든요. 잘 되지도 않아요. 유통기한도요. 짧으면 3일이고요. 길면 10일도 안 돼요. 어쨌든 되게 짧아요.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단지 뭐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맛이 느끼하지 않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왜? 지방이니까. 지방이 18에서 48%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요. 지방 덩어리라서요.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살찌고. 근데 식물성 크림보다는 훨씬 건강해요. 식물성 크림에는요. 워낙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건강해요. 하지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쪄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요. 형태가 딱 나오는 거 이렇게 쫙 되는 게 아니라서 모양이 없는 음료에서 쓰여요. 가격도 안 착하기 때문에 식물성 크림과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아이 슈페너 있잖아요. 그런 아이 슈페너 같은 음료에다가 크림을 위에다가 얹거든요. 근데 모양이 그 컵 모양 그대로 그냥 컵에다가 위에다가 쭉 얹는데 이게 사실 따뜻한 음료일 때는요. 동물성일 때는 막 섞여요. 두 개가 막 딱 커피 음료하고 크림 음료하고 막 섞여가지고 딱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섞여요. 차가운 거는 그나마 좀 나오는데 따뜻한 거는 막 둘이 섞여가지고 막 예쁘게 안 나와요. 프로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벼운 식물성 크림을요 조금 섞잖아요. 그러면 위에 프로팅이 아주 예쁘게 딱 이렇게 딱 선이 딱 그어지면서 예쁘게 띄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매장에서는 식물성 크림을 약간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물어야 될 게 있어요. 휘핑크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시판되고 있는데 그러면 휘핑크림은 뭔가요? 휘핑크림도 동물성 크림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일반 생크림하고는 뭐가 다르죠?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사실 저한테 일반 사람들은 많이 물어요. 소비자들은 되게 많이 물어요. 휘핑크림은요. 동물성 크림 맞아요. 근데 동물성 크림이 100%가 아니라요. 제품마다 좀 다르지만 95%에서 99% 정도쯤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약간 나머지 차지하는 것들이 첨가물인데요. 순수 유지방 100%인 동물성 생크림이
모양도 유지가 어렵고 작업의 편의성이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업의 편의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첨가를 좀 해서 만들어진 건데, 맛 자체는요 거의 동물성 크림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크림도 가격이 거의 동물성 크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가격도 그렇고요. 건강에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크림들은요. 그래서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서요. 뭐 사실 좋다 나쁘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매장 상황에 따라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요. 좋다 나쁘다의 이전에 사실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카페 모카라는 음료를요 3,000원대에 팔아요. 그런데 동물성 크림을 쓰면 크림값만 원가 1,000원에 가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겠어요? 진짜 뭐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는 진짜 좋은 곳이다. 이 크림만 원가가 1,000원이다. 손해봐요 사실. 근데 그런 곳이 있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거의 그런 곳은 없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우리는 그 식용유 성분의 식물성 크림이 아니라요 우유 생크림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요 몰랐어요. 저도 몰라서 스타벅스가 1999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캐러멜 마키아토를 크림 더블로 얹어가지고 먹었거든요. 정말 3년 동안 정말 너무 환상적인, 정말 참기름 향이 솔솔솔솔 나는 진짜 그 환상적인 그 스타벅스의 커피를 3년 동안 캐러멜 마키아토를 정말 크림 왕창 얹어갖고 먹었어요. 몸무게 한 7, 8kg 불어가지고요. 그거 빼느냐고 몇 년 걸렸어요. 아마도 지금도 제 몸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는요. 저희 지금 매장에서는요 크림을 사용하는 메뉴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수구도 좀 맞고요. 그 다음에 크림을 사용하면 이게 이 일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없어요. 뭐 자랑은 아니고요. 그 자랑이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냥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슈페너가 한참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고객 자꾸 와가지고 아이슈페너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진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아이슈페너를 드실 분들은 아이슈페너를 잘하는 전문 매장 가서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짜 고민하다가 내려놨어요.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있어요. 저희 나중에 실습할 때 우유 가지고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하고 싶은 건데, 그 우유랑요 동물성 크림이랑 섞어서 메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걔가 몇 대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몇 대 몇의 크림을 섞고 크림이랑 우유랑 섞었을 때 그 풍미가 아주 깊은 그 딥한 크림 라떼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참고 영상에서는요, 이게 이제 그 베이킹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 얘가 생크림 100%, 유지방 100%만 유지방으로 만든 100%로 만든 생크림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첨가물이 살짝 섞인 동물성 휘핑크림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 크림, 이 세 가지를요, 지금 설명한 세 가지를 휘블 냈을 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좋은 참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링크는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나중에 만났을 때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